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까지도 망치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우리가 하는 양곡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살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농경사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래서 노동자의 세상 농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 참 어리석고 답답하고 무지한 이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지금 저 여당의 또 이 국회에 있는,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그들보다 훨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굳건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나라의 이재명이가 국가를 대표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실, KBS, MBC, 연합뉴스 이런 언론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시민단체들을 고발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무더기로. 왜 고발을 했느냐? 거기 한번 좀 올려줘 보시죠. 뉴데일리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외교가 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나 정상회담을 갈 때나 또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갈 때, 또 아울러서 문재인이가 갈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전부 다 의장단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그냥 한미 정상회담이라 하고 갔지만은 환영 나온 사람도 없고, 의장대도 없고, 긴급하게 카페트만 조금 깔아놓은 것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여자 한 분이 선글라스 끼고 와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격이 수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민단체들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성창경 씨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잠깐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좀 들어보면 다음 거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번 잠깐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외교적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그리고 공영방송 또는 통신사 사장들을 대거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국격이 하락하도록 방치해 놓았다. 자, 이 트럼프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숙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저 땅에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국가의 격이 엄청나게 추락을 했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영방송 통신사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에 트럼프와 이재명의 정상회담이 폭망했는데, 자, 이거를 방치해놓고 있는, 그리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공영방송사까지 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자,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3명과 박장범 KBS 사장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 그리고 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안수훈 연합뉴스TV 대표이사 등 4명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강요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 고발장을 보면 강훈식, 김용범, 위성락 등의 대통령실 새 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협상 전략도 없이 회담에 임하도록 방치하거나 사실상 조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SNS에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린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글을 올려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또 점검하지 못한 채 아부성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협상력이 상실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이익을 지킬 기회가 차단됐다고 하면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역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주 예리하게, 이게 적어도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하면 거기에 걸맞끔 예전을 준비시키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해서 고발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의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방명록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 사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인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그 좀 좋아 보이니 달라 가지고 그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필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의전상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인한, 이재명이가 그 사인한 그 만년필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는 결정에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이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후대에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년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는 앞으로 당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매우 큰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아주 주도 면밀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도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버렸잖아요. 배웅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그 언론사에서 이런 매사의 모든 것이 준비 부족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에 무슨 뭐 말 한마디 트집 잡아가지고 MBC가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리고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의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에 가서 협의한 거에 대해서 그 공동성명 또는 문서화된 형태의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래도 뭐 좋았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의견 공동성명서 하나도 만들지 못한 그런 만남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첨예한 그 의견차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회담이 마무리되어졌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자유일보를 가지고 아침을 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자유일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 더 보시죠. 제가 보내준 것. 그 기자수첩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교육, 북한의 눈물을 흘린 인물에게 맡길 수 없다. 이 교육부 장관이 말이죠. 교육부 장관이 평양을 16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있을까요? 한번 밑으로 조금 올려줘 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겨진, 그는 5년간 무려 16차례 북한을 밟으며 평양 땅을 딛는 순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교육의 중립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책무로하는 인물이 자유를 짓밟는 독재체제를 찬양하듯 표현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이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전교조 핵심 인사 출신 최 후보는 오랫동안 좌편향 교육운동가로 활동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남북교류를 명분으로 사실상 북한 정권 체제 선전에 동조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특히 평양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억압과 인권 유린의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오히려 전체주의 체제에 감흥을 느낀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립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미를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려서 보면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다.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국가의 그 정체성을 교육으로 전송하는 자리가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따라서 그 누구보다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역사관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 후보는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념적 경력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지나침 호감 발언에 이르기까지 교육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최 후보의 방북 횟수는 단순 교류의 수준을 넘어서 5년 동안에 16차례 거의 분기마다 북한을 찾은 셈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학술 교육 교류라기보다 북한 당국과 지금 긴밀한 정치적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의 교육은 실상 좌편향된 이념 교육에 불과했다. 북한의 현실은 외면한 채 민족 화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세계관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 뿐이다. 특히 북한을 수차례 찾으며 살아온 특수한 관계는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동조로 비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그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그 미래를 북한에는 눈물 흘린 인물에게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맨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이 후보가 됐지만 국가 안보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북한의 사회주의에 굉장히 우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한미 동맹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교육이 반미 친북 정서에 침식되는 그런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이제 이렇게 그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이 크게 병들고 이거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 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끝났어 했는데 저는 요즘에 와서 볼 때마다 야,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새로 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이제는 우리 광화문과 온 국민의 그 자유우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일동맹을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총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체제를 이거를 지켜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다 이 주사파에 의해서 공산화 되어져 가고 있다. 이미 됐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도대체 이 나라에 이러한 그 주사파 세력,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거, 좌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말로 그런 것이지 이미 이들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북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뭉칠 수밖에 없고요. 그 뭉치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과 함께하고, 그리고 정치계에도 입법부 안에서 싸우고,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고무적인 것은 장동혁 씨가 이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 국민의힘 에서 임명하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임명권을 추천해서 냈는데 이게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독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철수하고 이제는 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철수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투장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뭐 여의도다, 뭐 광화문이다, 뭐 우리는 뭐 딴 데다, 이거 할 거 없고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어느 세력이든 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다 뭉쳐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라의 모든 정치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경제입니다. 지금 정권은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남의 걸 이렇게 뜯어서 먹는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돈을 벌면 재투자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 그냥 나눠줘라. 그 전에 마치 김대중이가 그 위안부나 이런 데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서 그걸 보상을 받아갖고 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을 만든다고 할 때 돌려주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고속도로나 이 포항제철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모여서 하고 이겨놓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되고 다 흩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국민이 직접 나서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NGO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국가 체계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유보수 우파들이 지금 NGO 단체들이 연합되어서 지금 연합되어져서 모든 것을 새로운 전략과 그리고 규칙과 나라의 체제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 규칙을 굉장히 엄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저들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척결될 것 척결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어 있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렇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도약할 수 있도록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요. 용기 있게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진실을 이길 수 없고요. 정의와 공의 앞에 불의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욕구와 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공익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유일보 일면을 좀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유일보 일면에 미친 잭 스미스, 트럼프 농담에 감춘 비수, 정가 주목하고 있다. 잭 스미스를 지금 트럼프는 뭘로 보냐면 한국의 특검으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수색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검이라고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걸 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번에도 대통령이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세계가 보고 있는데 가서 말이죠. 내란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지금 내란 판결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계의 법조인이 볼 때 보면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고요. 대통령조차가 법을 월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잭 스미스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관련해서 형사사건, 다시 말해서 대선 뒤집기를 시도하고 기밀문서 등을 유출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졌을 때 그를 수사하고 기소한 인물이 바로 잭 스미스예요. 그리고 이 미친 잭 스미스라고 한 것은 농담 같지만 사실상 공격을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볼 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탄압으로 프레이밍을 씌워놓은 거다. 그래서 이 잭 스미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수사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정치적 탄압으로 프레이밍을 다 씌우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피해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잭 스미스는 한국 특검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앞에서 지금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내게 들이민 특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 트럼프에게 들어 밀어버린 특검 같은 존재가 바로 잭 스미스다. 지금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한국의 특검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농담같이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디를 보냐면 1단에 이 트럼프 두 번째 단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정보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한국의 교회들을 급습했다고 들었다. 한국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그 특검 이름이 미친 잭 스미스 아니냐? 그는 미치고 병든 사람이다. 그러면서 조크다. 농담이다. 이게 농담입니까?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담이라고 한 뒤 즉시 어쩌면 농담 아닐 수도 있다.
농담 아닐 수 있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던 그 모든 모습이 지금 한국에서 교회, 미군 기지 압수수색하고 외교 참사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국회에 들어가 있는 반국가 세력이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선,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딱 지적해낸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꼭 옛날처럼 군인이 와가지고 억압을 하고 이런 것만 비상계엄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에서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지금 홀드시켜버린 거잖아요. 정지시켜버렸잖아요. 예산 집행도 못하게 하고 대통령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국가의 국방력을 위해서 연구비를 쓰려고 하는 거 다 깎아버리고 하다못해 대통령에 임명한 모든 행정직에 있는 행정부의 모든 사람을 탄핵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정지시켜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반대 세력에 의한 혁명이거든요. 혁명이라기보다 이건 반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총칼 들고 군인이 밀어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경각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냉정하게.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냐. 원인을 어디서 제공했느냐. 그거부터 조사해야 되지 않아, 특검이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특검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통령이 볼 때 미친 짓이다 이거예요. 미친 짓. 어떻게 교회를 탄압할 수 있고 오산의 미군 기지,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역사는 평가할 거예요. 지금은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난 것 같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저는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평가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 이분이 총뿌리를 들이대고 누굴 해를 입혔거나 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회의가 되었을 때 회의가 되어져서 해산하라 그랬을 때 해체하고 비상계엄을 풀고 이런 일들로 했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내란 세력이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서슴없이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국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판결도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다.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 특검의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잭 스미스에 빗대 뼈있는 농담을 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정치가 국익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미친 잭 스미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던 모습과 똑같이 지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경고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단에 세 번째인가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잭 스미스를 할 수 있는 이명헌, 최혜병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의 사과를 촉구한다며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요.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실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외교 참사다. 교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CNN에서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이게 조사 들어오는 것도 뉴스에 보도가 되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운천 참전교회인가요? 운천 참전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 가지고도 고발당해서 어저께 재판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 후반부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입도 봉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회 보이콧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쭉 보시면 위로 올려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힘의 인권위원 선출 부결 항의를 했다. 이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밑에서 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해아린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되자 구텐대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전부 철수했다며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당이 추천한 두 분의 위원 후보를 통과시켜주고 합의 처리하도록 양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의 어떤 국가 공직 자리에 대해서도 자기들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부결시키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의회는 끊어진 거, 의회는 무너진 거예요. 의회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들의 일방적인 독재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필로버스터 한다고 뭐 법이 안 통과되던가요? 이제는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광장 정치로 나와야 됩니다. 의회 정치가 무너지면요, 의회 정치가 무너지면 딱 하나, 국민 저항권밖에는 없는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딱 하나의 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치가 어디입니까? 의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참 잘했어요. 난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나라를 나라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되게 가려고 하면 이번에 다 나오고 앞으로 있을 사전선거 다 없애버리고 이젠 국민에 의해서 이 전자투표도 없애버리고 전자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수개표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사전투표부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민주당에 독선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3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저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한동훈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설 끓는 분당설, 친한계, 11월 행동개시, 개혁신당 이적이다. 저는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국민의힘 투표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이들이 어디다 생각을 쓰고 했을까?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다면 틀림없이 당을 깰 거다. 한동훈이가 절대 연합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 상사도 배반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도 그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런 국민의힘 하나 무너뜨리는 거 그렇게 부담 가질까요? 식은 죽 먹는 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파고가 지금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보면은 3단의 셋째 단에 거기 친한계 분당설 중심에 있는 그 조경태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장 대표가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레밍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이번에 참 이 사람들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이번에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면회가겠다. 장동혁 후보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 보수 우파 되신 분들이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나마 이게. 김문수가 한동훈이 공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무덤 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당을 망가뜨리는 거 원래 저들의 전략이에요. 전략.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제 새롭게 재창당하고 우리 자유통일당하고 연합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에 지금은 너나 나나 없어요. 보수 우파들이 제대로 뭉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단을 보면 장동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민수 최고위원도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우리 재창당하면요,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 취임 첫날 이정권과 정명승부 선언하며 광복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싸울 줄도 모르고 자기 안이나 취하려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노란 봉투법이 통과돼도 싸울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상법이 아주 강한 상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도 싸울 줄도 모르고 성명서 하나 내면 끝나는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다 무너져 가는데 경제가 다 무너져 가고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 제일 먼저 서민 경제들이 어려운 게 어디냐면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지금 평화시장 가보셨어요? 평화시장 다 무너지고요. 재래시장 지금 밑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런 당을 하고 어떻게 짝짝꿍 토론을 하냐고요. 그 당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는요, 이미 생명이 끝났다고 전 봐요. 그래서 의식 있게 좀 나오고 좀 생명 걸고 나라를 나라되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파벌이에서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밑으로는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오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리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로 된 사람은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로 됐는데 국민이 뭐 아무렇게나 헌들 어때? 막 쥐잡듯 잡아도 뭐 우리가 또 부정선거 하면 내가 대통령이나 내가 또 뭐 저 국회의원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우리 장동혁 대표
정말 꼭 지켜내길 바라고, 그거 혼자 못합니다. 연합되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씨라 그런지 장동혁 씨가 저런 말을 할 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런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밀어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전에 광화문에서 불렀던 노래 밀어내세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숨 좀 한번 돌리고 가시죠. 밀어내세. 네. 노래 한번 들어주시죠. 하늘이 주신 나라 조국 대한민국, 20만의 건국 정신 기도로 세운 나라, 역당을 우상 숭배 김일성 교주 나라, 70년 세월 속에 갈춤추는 주사파,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년 전 북녘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 김일성의 우상 숭배 생지옥 만들었네, 어둠에 묻힌 땅에 신음하는 형제자매, 전신갑주 무장하고 자유통일 이룩하세,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주사파 밀어내세, 힘 모아 밀어내세 주사파 밀어내세. 이 노래가 그 정광훈 목사님이 가사를 줘서 제 딸이 작곡을 했는데, 광화문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이 주사파들이 구석구석에, 저는 이것이 10% 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요지에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 이런 사람들이 80~90%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주사파를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들과 싸워준다면, 숨지 말고 다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번에 주사파 우리가 척결하는데, 광화문이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임을 갖거든요. 그 토요일날 나오셔서 이거 뭐 거기 나가기만 하고 되나 이러지 말고, 그 아주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노래를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 밀어내세 한번 하고 우리 주사파 완전히 밀어내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의 한미동맹을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재건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노래 한 번 더 들어보고 힘내봅시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들어보시죠. 하늘이 주신 나라 조국 대한민국, 20만의 건국 정신 기도로 세운 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가면서도 여러분들 댓글에 보니까 피가 끓는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라가 된 줄 몰랐다 하면서 우리 정말로 주사파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면을 좀 봐주시면요. 아까 일면에서 얘기했던 트럼프가 쏘아 올린 그 오해의 직격탄 거기에서 보면 그 둘째 단에 이런 말이 나와요. 회담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남긴 발언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숙청이나 혁명 같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맹국 대통령이 외교의 장에서 상대국 내부 사정을 이렇게 직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스스로 오해였다고 풀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두 가지라는 단어, 극단적 단어를 생각했어요. 뭐냐, 숙청과 혁명이라는 그걸 꺼냈어요. 최근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법 조치가 바로 뭐냐, 이거는 숙청과 혁명,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거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산업화 국가로 그 모든 것을 다 도와가면서 국방은 우리가 책임지고 국방은 우리가 다 돈 들여가면서 해줄 테니 너희는 경제만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그 농경사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경사회, 우리는 농토도 넓지 않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백올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하다못해 미국에서 강냉이 가루, 우유 가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그 먹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라의 산업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미국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 하늘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세금 문제, 국세 문제, 이 세금 문제가, 관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 쳤는데 기업을 어떻게 하는데 도와주고 살려줘서 한국의 경제에 자금이 들고 세금도 많이 들어와서 나라 살림도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요. 반대로.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죠. 거기다가 또 뭐 아주 상법, 아주 강한 상법 통과시켰죠. 지금 하는 거 보면 기업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그러면서도 뭐 주식을 5천 시대 이상으로 올리겠다. 아니 기업이 망하는데 무슨 주식이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제를 해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기업을 경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대모나하고 정과나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NSC 국가의 모든 안전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거나 방위 출신이거나 의가사 제대한 사람이거나 전혀 군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 안전 책임을 지겠다고 NSC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참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때에 해외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의 모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숙청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는 무슨 혁명입니까? 저건 뭐 우리가 알듯이 저거는 뭐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극단적 단어를 트럼프가 꺼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법조치가 있다. 특히 그는 회담 전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 특검이 미군도 사용하는 오산 기지와 특정 교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까지 구속한 사건은 국제사회도 파장이 크다. 동시에 부부를 감옥에다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망신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국가에 어떤 것을 해를 입혔다기보다는 그 시집 오기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사업을 가지고서 그 여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일반 사법권을 가지고도 해도 되는 거거든요.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해서 구속까지 시켜놓는 걸 보면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도 웃기는 거고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역사는요, 당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정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시대로 이 세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역사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상회담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신뢰의 기반은 내부 정치가 최소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출 때 유지된다. 이번 트럼프 발언은 한국이 그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글로벌 투자와 기업들에게는 전체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로 작용된다. 결국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밑으로 내려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의 신뢰 훼손이라는 거예요. 반대 진영의 핵심 인사와 종교 지도자를 겨냥해 수사망을 넓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니라 제3세계의 전형이다. 역사적으로요,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흥한 권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자꾸 저 정치권에 의해서 교회를 건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상한 목사들,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를 논의했다지만 동맹의 기초는 민주주의의 신뢰다. 진보 진영에서 이번 트럼프의 발언이 불편한 그냥 오해라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외부 세계에 보내는 경고음이라고 새겨둘 필요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저들을 보복하고 지금 저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자. 그래서 이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 보이스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5면에서 보면 여기 사설에 대해서 좀 잠깐 보겠는데요. 3특검법에서 드러난 좌파의 관음증 정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3대 특검이죠.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는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는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세우는 일에, 상권 분립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이 모든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법이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요, 3대 특검법 변화 내용을 보면 향후 전국 운영에 관한 민주당의 속셈을 읽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이슈의 약발을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으로서 지금 정치를 통합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 했던 그대로 선동 정치 투쟁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민주당의 그 좌파 정치 투쟁은 선동을 주무기로 한다. 그게 뭡니까? 대중의 말초 감각을 건드리는 선정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잘 알지요.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등을 둘러싼 난동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절정이고요.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간음증을 극대화 정치적 음모로 성사시킨 거 아닙니까?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제2의 박근혜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암수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당할 대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노무현도 자살부터 본격화된 좌파의 감성 정치를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알아대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칼럼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요, 나라가 지금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미 협상 결과 사실대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고단수 거래 기술에 밀린 듯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제1차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대형 사고 없이 일단 넘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미 정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전통적 의미에서 협상을 한 그 결과가 5대의면서 쌍방과 서로 필요한 것을 챙긴 윈윈 형태가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이런 협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 거지.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과거와 달리 공동 성명도 없고 양 정상의 말만 여러 언론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상회담 관련 정부 측 말은 원래 좋은 말만 나오게 되어 있다. 상대 대통령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속이 시원치 않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년필도 뭐 윤석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줬다는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 참 기가 막혀.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경고거든요. 내가 네 펜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사인한 걸 보관한다는 것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좋게만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참 한심스럽고 참 이 나라에 이 보좌관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단으로 가서 이 때문에 주한미군 역할 등 동맹 현대화와 대미 투자 후속 조치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계속 노출될 수 있고요. 트럼프 한마디에 언제든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한미의 15% 관세 합의는요, 그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2.5%인가 2.6%의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걸 도합해서 15% 올린 거니까 거기는 한 번에 15%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한 번에 15%가 올라갔다는 이 데미지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3,500달러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뭐 여러 가지를 다 양보해 줬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빨리 대한민국에, 거기 윤석열 바이든은 2025년 5월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도약을 위한 양국의 과제들을 주요 순서대로 정리해 발표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첫 한미 정상에서 대북 정책 공조 등 6개 항목의 안보 분야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과는 구성력 있는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이 협상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만나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모든 거 줄 거 다 주고 뺄 거
뺏고 뺏길 거 다 뺏기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주권 국가로서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보면 참 답답함이 생기고 오직 이 나라의 희망과 소망은 광화문이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냉정하게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까지 위기가 왔느냐 하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국회의원 선거 하기 전 한 달 넘게 약 한 그 40일 정도 남았을 때 한 얘기가 3월 3일 날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제 설교 시간에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특강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지금도 이 진보 대 보수로 대한민국을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려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라는 단어를 좋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로 보면 돼요. 보수를 갖다 완전 극우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은근히 자유민주주의를 그 비하시키거나 낮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의 지령이 떨어지죠.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을 해라. 진보 대연합으로 해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지령이 떨어지면니까 보세요. 넘겨서 보면 이게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러한 김정일 지령을 이제 따르게 됐죠. 그래서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없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연립정부를 구성 쟁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방제로 지금 가자는 거죠. 연방제. 자, 앞에를 다시 한번 보세요. 김정일이가 지령한 거 있잖아요. 남한의 반보수 대연합 대 진보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줘라. 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음에 보면 범민련 남측에서 이 김정일 지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방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나라를 좀 제대로 알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좋은 지도자들을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잘 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지금 김정일이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이 선거 공작이었거든요. 이게 이미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회를 저들이 이제 구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더불어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저들이. 하나 넘겨서 보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은 총선의 독극물이다. 이 프레임은 북한의 지령으로 우파표를 도둑질하기 위해 겸허하게 위정한 선전선동 전략이거든요. 사상전, 심리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좌파에 대해서 조금만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럼 뭘로 몰아요? 극우로 몰아요. 극우. 가장 합리적이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게 왜 극우입니까? 근데 거기에 프레임에 같이 노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 있는 저 뭐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저 싸가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중북 세력들이 좌파를 진보로 겸허하게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는 혁신과 변화를 역항하는 수국골통의 뉘앙스로 포미도록 해서 여기는 노인이나 구시대가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해서 보수 꼴통으로 비하를 했고요. 같은 의미로 진보라는 용어는 신선하고 새로운 가치 뉘앙스로 변질시켜서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미화해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지금 다
넘어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전적 의미에서 진보를 보니까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이고 역사 발전의 합법 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보수는 보존하여 지킨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보라고 하는 표지를 써서 아주 우리는 새로운 거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오. 결국 진보는 좌파, 주사파, 간첩 빨갱이라고 보는 것밖에 없어요. 진보 세력 대연합을 만든 게 이게 뭐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이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당 이때 40일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3%를 못 가와요. 기본소득당, 민생당, 더발근당, 국민대통합, 민주당, 노동당, 한국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미래당, 시대전환, 대한민국당, 이런 그런 군소정당인데 이게 좌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3%를 못 가져오니까 안 되니까 이걸 규합을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불어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비례대표도 들어가고 몇 프로를 줘서 3%를 준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연합을 했잖아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넘겨서 보시면 그 좌파 세력들이 사회총선에서 보수 세력을 싫어하는 모든 중도 세력을 반보수 대연합으로 묶어서 보수 세력을 수구꼴통 극우보수로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료 하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 이름 쭉 쓴 거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밑에 지금 어마어마한 당이 있어요. 진보라는 좌파 정당들이에요. 정의당법을 발의하나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다 지지를 해요. 이번에 차별금지법도 정의당에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79명이 찬성했어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국민의힘 한 당만 가지고는 못 싸워요. 같이 싸워줄 당이 있어야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막 어려움 당하는 저들이 민노총 애들이 밀어붙이고 싸울 때 강화문에 가서 맞불 놓고 싸워주는 데가 어딥니까? 강화문 자유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유마을 내가 총재로 있잖아. 우리 자유마을 밑에 회원이 몇 명이 가입됐어요? 현재 680만 명입니다. 보세요. 한번 이거 저기 나오는 동영상 틀어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이때 동영상도 한번 틀어줘 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라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 이걸 뭘로 바꾸냐면 민회라는 걸로 바꿔서 마을공화국 이름을 바꾸고 마을공화국을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공화국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보여주면서 설교 시간에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파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세요 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 더 넘겨보세요. 좌파의 용어 절수를 깨달아야 한다. 진보는 주사파 간첩 빨갱이다. 이렇게 보고 진보라는 단어에 쏙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한 정치 철학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했더니 이거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제 우리 그 다음 거 있죠. 다음 거 내가 보내드린 거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용 위성정당, 이게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이게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뭐냐? 그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한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음모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 설교는요, 교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부예요. 여기 일부. 근데 일부를 요걸 했는데 요 내용에 넘겨서 보시면 보십시오. 4.1 총선에 준연동형제 위성정당 창당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 밑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열린민주, 사회민주당, 연합정치, 시민회, 기본소득당 이런 당이 하나로 규합을 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만 해도 3월 10일이니까
약 39일 전이네요. 39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40일 전에 이거 한 거예요. 그 지금 두 당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냐. 여기 봐라.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국민의 조영장,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그 넘겨서 보시면 더불어민주연합이란 뭐냐.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이 여기 나와요. 합의문이. 그래서 저들이 진보당에서 일석 확보 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죠. 그 용해인이 지금 새진보연합 대표로 해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뽑는 거다. 근데 이들의 정치 노선이나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여기 보세요. 추가 합의 내용이 무조건 당선되는 데다가 준다. 진보당세에서 새진보연합세에서 국민후보 내석 무조건 당선석에다 이들을 앉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 합의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민주당의 꼼수가 뭐냐면 저들을 다 끌어들여서 당을 나눠주고 나서 이제 또 저들을 이렇게 제명을 시켜서 나가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탈퇴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이 진보당 강령이 뭔가 보세요. 특권과 부패정치 타파 민중주권시대 완수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민주자주권 확립 우리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그러니까 연방제죠. 재벌의 독점 경제 해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진보당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재벌 해체하고 있잖아요. 반노동정책 폐기하고 노동중심 사회 실현. 그래가지고 노동자 중심으로 지금 모든 법이 바뀌어지고 있죠. 교육, 의료, 주거, 이동, 에너지 등 무산 제공.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거 주장한 이게 이석기 통합진보다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뭐 다 통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 거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민노당 간첩단에 내린 북한의 지령, 진보당은 간첩의 숙주예요. 북한의 수건사업 오로지 진보당의 원내 진입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지령이 뭡니까? 21년 12월 민노총을 진보당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진보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 진출 가능성 열고 2023 총선에서 다시 원내정당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라. 그래서 지령이 22년 6월 19일 영업일부 진보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고 뭉친이가 될 수 있구나 하고 희망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이 지령에 의해서 진보당이 이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그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거 보면 전부 다 지금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법이 그대로 다 가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한 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어저께 재판받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거 하면서 경비도 많이 들지만 변호사비도 엄청 들어가. 이런 걸 보지만 그러지만 나라를 싸워야 되잖아.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걸고 올 때 그걸 또 바꾸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걸 통합해서 새진보연합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표를 3% 얻을 수 없으니까 요 안에서 하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 현창민이나 용해인이 이런 사람들 다 열린민주당 대표도 되고 지금 이 사람들 국회의원 됐죠.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틀렸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선거법 위반했다고 벌금 200만 원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소한 거예요. 1심에서 내가 졌어. 그래서 항소한 거예요. 변호사비가 덜 들어도 내가 항소한다. 벌금 내면 끝나죠.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새진보 비례대표 후보 이런 사람들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목사가 꿀먹으면 벙어리가 돼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한다고 교인들이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젊은이들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더라고. 또 나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 국민후보라는 연합정치 시민회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쭉 저렇게 밑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함세용 알죠?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라고 기도했다는 사람. 예?
이대경, 뭐 오병헌, 이수호, 김명한 이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연합정치 시민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뽑는, 넘겨서 보시면 이 연합정치 시민의 핵심이 뭐예요? 친북, 반미, 좌파연합단체입니다. 이들이 뽑는 국민후보 4명은 좌파, 주사파,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가만히 있냐고, 목사 양심상. 예? 그래, 이것을 외쳐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광화문 세력밖에 더 있어요? 이런 거 생명 걸고 어려움 당해도 손해를 입어도. 자, 넘겨보세요. 더불어민주연합 무엇이 문제인가? 금배지 나눠 먹게 했어요. 3% 넘어야 일석 확보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3% 해서 표를 그래서 그 당선권 안에다 둬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당들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하나 넘겨서 보세요. 종북 세력 국회 입성시키는 거예요. 종북 세력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증 서준 거잖아요. 통합진보당 13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4.10 총선에서 비슷한 국면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멍청해가지고 저희 당만 하고 있고 자유통일당하고 함께 했으면은 이 바보 멍청이 쪼다더라. 그랬으면 이렇게 당했겠냐고. 광장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싸워주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이 꼴이 뭐냔 말이야. 왜 책임을 못 져, 국민의힘에서는요. 장영욱 대표 이번에 나와서 치열하게 우리 광장정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같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뻔히 보이는데 결론으로 넘겨서 보세요. 4.10 총선에서 종북주사파의 국회 진출을 선동으로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단 한 석도 내어주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말이야. 1심에서는 내가 졌고 2심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재판 중인데, 어저께도 재판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 다시 국회의원 선거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 추천하면 나 또 얘기한다. 왜? 대한민국을 여러분 누굴 찍으라는 게 잘못 가고 있는 당을 지적도 못합니까, 목사가? 아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법을 다 뜯어 고쳐서 지금 우리의 법이 잘못 가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넘겨서 보시면요, 결론으로 만약 민주당에게 단 한 석이라도 내어준다면 대한민국 결국 공산화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땡땡땡 당을 찍어야 된다. 국회 200석 확보의 12대 정책 달성해서 1000만 자유마을을 완성하자. 이번에는 땡땡땡 당을 밀어줘라. 나는요, 선거법에 걸린다 말해다 그렇게까지 해서 선거법에 걸려서 말을 못하겠고 그냥 땡땡땡 당을 찍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난 우리나라에 땡땡당에 있어요? 땡땡땡 당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를 뽑아봤어요. 비례대표 군소정당의 강령을 보니까 진보당은요, 민중 직접 정치하고요, 한미관계 해체하고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명시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대외 의존 경제 해체하고 재벌 독점 경제 해체하고 경제 주권을 민노총이 장악하겠다. 우리 당이 경제 민주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의 지금 법 지금대로 가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그 다음에 무상교육, 의료, 주거이동, 에너지, 정보이용, 권리보장 등 전면적인 보편복지지향. 그러니까 여러분 돈 풀어주고 지금 이번에 뭐 모든 거 다 주겠다고 하죠. 고등학교도 학비 이제는 안 받고 뭐 의료비도 이제는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보편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선주거, 이동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진보당. 그래서 사상적 평가를 보니까 공산주의 성향이고요. 강령에는 재벌 독점 해체, 무상복지, 경제주거 등 사회주의 또는 강한 시민주의적 정책 지행이 뚜렷합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도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 잘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미관계 해체하고요.
민중 직접 정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보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 국회의원을 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선거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그 판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하고 사실대로 가지 않느냐. 목사가 왜 이런 얘기를 못 가르쳐 주냐. 헐 얘기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본소득당 강령에서도 보면 그 용해인이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진보당에서는 정혜경이가 됐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해인이가 됐어요. 여기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 권력구조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민운동가라고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특정 정책 중심의 평등 분배, 개혁적 사회주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소득법 있죠? 모든 거 이제 기본소득을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듯이 그 농사 짓는 사람의 농지법 통과됐잖아요. 기본소득법에. 이게 다 여기서 반영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그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유재산도 다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지금 가겠다고 해서 사회민주당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한창민이가 국회의원 됐어요. 비례대표 이렇게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근데 이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 복지국가 하고요. 평화 2국가 체제, 연방제를 만들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군 철수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연방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군서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들을 국회의원에다 입성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으로 돌아가게 제명을 시키고,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들이 모여갖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야.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이 군서정당들이 다 된 사람들이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을 알려주는 게 목사의 본분 아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공면 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도 못 드릴 날이 오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고 무신론이잖아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냐고. 에? 어떻게 짖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 개가 돼야 되냐고요. 나라가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국민을 깨워야 되고 교인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선거법으로 걸린다고 벌금을 때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거 지금 어떡하냐. 이미 예견돼 있던 거예요. 예견돼 있던 거. 그 정광 목사 물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끝났다고만 있을 수 있어요? 싸워야지. 그 광화문으로 가야죠.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국 마을에 전 목사님이 그동안에 자유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동원하는 것만 했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우리 전 목사님이 외쳤던 것을 실현시켜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30년 단위로 다 모여서 다 깨우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이들의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하냔 말이에요. 소리만 지고 끝내겠냐고. 우리도 이제는 저들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전국민회 같은 거 마을에 이미 경제 생태계까지 다 장악했어요. 쟤들은 조직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이는 것만 안 돼. 조직화돼야 되고 경제 생태계도 우리가 다 찾아와야 돼요. 이거 못 찾아오면 우리 대한민국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공산화가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국민의힘도 나오고 국회에서 나오고 이제는 광장으로 다 나오고 여기저기에 있는
보수 세력들은 다 연합돼서 모이자고요. 좀 지금 나를 내려놓을 때라고요. 지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총력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장학일과 함께 정광훈 TV에 오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